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밑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초청을 해줘서 이 한학생을 응원드리게 생각합니다. 나는 40년을 넘게 자전거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식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솜씨가 좋다고 그러죠. 손으로 가지고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양산 북정동에 공방을 세워놓고 아직 지금도 수제 자전거를 커스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각 지역마다 샵에 쭉 자전거를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죠. 이것은 우선 획일적에 한두 사이즈로 만들어 진열해놓고 그걸 소비자들이 가서 판매점에 가서 구매해가지고 타는 차인데, 이 차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사람들의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차들을 그냥 소비자들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생활용을 좀 따라서 내대용으로 좀 값비싼 자전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수입을 많이 해서 팔고 있는데, 이 자전거 역시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해가지고 타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표와 그 유통비가 있습니다. 수입에 오는 유통비가 있는데 유통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만드는 수제 커스텀 자전거는 뭘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주문 맞춤 자전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비자가 원하는 자전거를 그 형태를 만들어 커스텀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문자의 어떤 신체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 신체 조건에 따라서 커스텀을 하고 사이즈를 커스텀하고 지오메트리에서 도면을 만듭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사용자가 어떤 습관으로 타는가, 그 습관과 방법,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커스텀 제작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가지고 샵에 진열해놓은 물건을 판매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어떤 그런 패턴에서 지금은 수제 커스텀 소비자는 생산자, 저같이 수제로 만든 어떤 빌더하고 내가 소비자로서 내가 필요한 자전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형태, 문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가치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에 많이 소비되어 생활용차, 자전차하고 제가 만드는 수제 커스텀 자전거하고 차이점이 뭐니까 설명이 다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그게 바로 DIY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전거를 탄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만들어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제 자전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탈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그 DIY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 DIY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DIY는 Did you self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셀프죠. 다만 내가 어떤 장소, 일을 만들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내가 습득을 해드립니다. 습득해 준 다음에 이 소재를 제공해 주면은 본인 자기가 자기 자전거를 자기 형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본 DIY 수레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은 내가 내 자전거를 만들어서 타겠다는 어떤 마니아, 그 다음에 앞으로 저와 같은 공방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또 지금 자전거를 많이 사용해서 타고 있습니다. 옛날엔 생활용이었는데 지금은 마니아용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타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샵을 운영하기 위한 그 예비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홍대 앞에 가면은 그 판매하는 샵과 공방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서울 성수동에 가면은 역시 거기도 샵하고 그 공방을 같이 운영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간 친구가 강원도 영월에서 왔는데 지금 영월에도 1년 넘게 공방을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기술은 미래에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이 자전거의 이게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자전거 프레임을 제작하는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소재는 이 철소재입니다. 철소재인데 이게 특수광입니다. 크롬하고 철하고 니켈하고 함유해가지고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얇게 만들어, 티가 얇게 만들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런 소재하고 옆에 보시면은 파이프하고 이 소재 파이프하고 연결은 중간에 어떻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뭐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와 러그가 조립되어 있는 자전거, 거기다가 삼각형을 이루어가지고 이 앞에 바퀴를 끼면 굴러가는 것이 자전거로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옆에 프레임은 러그가 없습니다. 이 밀착되는 부분을 이 모양, 각도대, 길이와 각도대로 도면이 나온 대로 각도와 이 길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을 하는데 이 가공이 수저로 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밀착도가 좋아야, 이렇게 밀착도가 좋아야 그 프레임이 질 좋은 프레임이 나오지 않느냐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접착되는 부위를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은 뭘로 하느냐? 용접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프레임은 브레이징 용접이라 가지고, O2, 산소와 가스를 가지고 열을 발생해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그 용접봉은 동용접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보시면 이 표면에 노랗게 접착 부위가 용접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접을 하는데 그때 용제가 필요한데 용제는 플럭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표면을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플럭스라는 용제를 사용해야 이 동의 용접이 됩니다. 이때 용접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열이 없으면 용접이 안 되니까요. 그 열 적정 온도가 얼마냐? 동의 적정 온도는 약 850도 C 정도 돼야 해요. 적정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 과정에서 만일에 작업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용접 부위에 열을 1200도나 1300도 C를 가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소재는 특수광이기 때문에 과열로 인해서 균열이 가거나 크랙이 갑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뭐예요? 자전거는 우리는 보통 자전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전차입니다. 그 일본에 가면 잡지를 보면 자전차 그리고 지덴샤 그렇게 일본어를 하거든요. 자전차예요.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차가 크랙이 가지고 부러진다고 가정하면은 이건 있는 그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수년 전에는 부산에 또 이 자전차를 타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뇌를 다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이 자전차를 만들면 제일 우선은 사람의 생명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넘게 만들어 왔지만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게 포크하고 이걸 포크라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페인팅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전거의 심장 부인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DIY 나는 그 수려한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서 이런 제품을 제가 만든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DIY 수리자들이 본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놀라고 저 역시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혀 용접 고대라는 것도 잡아보지 못한 친구들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을 때 본인들은 물론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DIY 친구들이 물론 노는 사람들이 백수들이 와서 교육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층에 뭐 홍익대학생이나 서울대학생이나 한예종이나 미대 뭐 공대 뭐 문과계열까지 다양한 그 지성인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오면서 자전거는 어른들부터 배우고 친구들부터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 배우는 데는 뭐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만들겠다는 데는 아마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DIY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만드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었고 또 그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젊은이는 이 페인팅을 하는데 이유에다가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많이 좋아하죠. 여기다 호랑이 무늬를 페인팅을 했는데 나는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페인팅의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 빌더와 저같이 만드는 사람과 그 해와 화가의 어떤 접목을 해서 아트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녹색
바탕에다가 수제 화가들이 그리는 어떤 아트 프레임입니다.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마니아들, 자전거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직 활성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 프레임에, 이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아트 프레임에 일화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공방들이 있는데 어느 공방에서 빌더가 일을 하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균형을 잃고 이 페인팅을 해하는 자전거에다 손을 집었습니다. 균형을 잃었으니까 잡을 것이 이것뿐이라도 잡았어요. 근데 그 손자국이 아트 프레임으로 그 형상이 돼가지고 아주 그 유명해진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DIY를 통해서 젊고 열정적인 천재 집단을 움직였다고 나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DIY 관련 내용은 인터넷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이나 우리나라에 온 출장인들이 우리 공방을 찾았는데 이것은 DIY와 아트 프레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세계 각처에 수제 공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DIY나 아트 프레임을 예술적으로 내놓은 아직 공방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이러면서 보람이 있다면은 그 김건주라는 젊은 친구, 그때 나이가 한 3, 4년 전인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명 자전거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정열을 다 쏟아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중국의 산악대륙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메일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성공적으로 잘 생각했던 것이 뭐냐, 이 수제 빌더를 통해서 자기가 여행용 자전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잘 생각했다고 그런 내용을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을 때 정말 자부심이 있었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는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삼각 두 개에 정렬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산호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만드는 것에 40년 넘게 세월이 지났고 이 프레임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전거가 아닌 제 기술을 나누게 되었을 때 제 삶은 다시 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술보다는 스스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